이 하이브리드 한 사람들이 상을 받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섞이면 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이제 2030 젊은 애들, 특히 우리 그 20대 나 보면 하이브리드예요. 한 12년 전, 한 10년 전에는 보수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거고 그냥 진보는 좋은 거. 근데 지금 한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진보 보수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그 교수님께서 그 MB정부의 요직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보와 보수의 그 객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하이브리드. 예. 보다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Bass. Hi-hat. 808.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TVN이 만드는 세상에 없는 정당 쿨가당. 뭘 창단했다고요? 쿨가당이요? 진짜로? 쿨가당 괜찮네요. 약간 좀 경박해 봐요, 사람들이. 아니, 난 전혀 몰랐는데. 그냥 쿨하게 깐다. 쿨가당.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정당 퐁당퐁당하고 라이벌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쿨가당 만세!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 정당도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마당에 열심히 하셔야 될걸요? 다 이렇게 막 돌려서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시원하게 말하는 프로그램 잘생겼네요. 답답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있는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쿨가당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 저희도 하여간 몇 주 먼저 시작하지만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지금 포털 사이트 가셔서 쿨가당 검색 부탁해요. 시사 토크쇼 쿨가당. 좋다. 쿨가당. 나도 들어가면 안 되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통의 창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정당 쿨가당. 쿨하게 까고 핫하게 붙는다. 세상에 없던 창당 프로젝트 쿨가당. 오늘의 호스트 곽승준. 쿨가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 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쿨가당 실장 양동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서. 쿨가당 행동강령 하나. 쿨가당은 모든 사안에 대해 쿨한 독설, 까칠한 시선을 절대 유지한다. 쿨가당 행동강령 둘. 쿨가당은 모든 특권과 반칙을 거부한다. 쿨가당 행동강령 셋. 쿨가당은 시청자의 외면을 받으면 해산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쿨가당 화이팅! 쿨가당 첫 회 호스트 곽승준. 게스트 곽현화, 고재열, 김석수.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각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입니다. 쿨가당 창당 현장을 단독 취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섹게녀 곽현아입니다. 섹게녀 하시면 몰라셨을 텐데 섹시한 개념녀의 줄임말이에요. 오늘 쿨가당 시원하고 거침없는 얘기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 왔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쿨가당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도 해적당 같은 것들이 하나 있어야 또 우리 미래 가치들을 제대로 또 펼쳐나갈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직접민주연구소 소장 김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쿨가당인 줄 몰랐고요. 훌가당인 줄 알고
아, 훌. 네, 저희 훌라 칠 때 그 훌. 아, 훌. 저기 방송 언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쿨가당도 당 이름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름이죠. 쿨하게. 얼마나 쿨하게 좀 내용을 하실 수 있을런지 저도 옆에서 많이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 정치나 뭐 시사 이야기 하면은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채널들을 많이 돌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고 상당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축하를 좀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 쿨가당의 목적에 다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입하실 겁니까? 뭐 저는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좀 기자라서. 근데 쿨가당의 그럼 역할이 혹시 당수신가요? 아이, 뭐 그런 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연희 씨가 당수가 될 수 있고 뭐 위원장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어쨌든 우리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섞는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어릴 때 만화 영화 보셨죠? 각기 다른 특질 같은 로봇들이 합체를 하면 섞이면 강해집니다. 지금 추세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쿨가당의 해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시청률이 안 오르면 해체됩니다. 그 무서운 시청률. 자, 이제 무서워. 자, 우리 이제 정치 얘기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지난번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될 때도 그렇고 지금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우리 그 안철수 후보도 두 분 다가 기존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게 큰 작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위기.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했던 직접 정치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의 정당 정치가 오늘 이렇게 됐는지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쿨가당 1호 법안을 낼 겁니다. 쿨가당 사용 설명서. 그 외의 호스트는 새로운 법안을 쿨하게 발의할 수 있다. 게스트들은 자신의 의견을 까칠하게 제시할 수 있다. 토론 끝에 쿨가당 법안 발의를 최종 결정한다. 일본에는 UFO 당이 있습니다. 우주인과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미국에는 총과 마약 정당이라고 있습니다. 뜬금없긴 하지만 하원의 3분의 1을 타조로 교체하자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캐나다에는 콧불소 정당이 있다는군요. 나라의 모든 핵 폐기물을 상원의원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 쓰레기들을 그동안 잘 보관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과 그들이 속한 정당은 불신의 대상일 수밖에 없나 봅니다. 자, 여기 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9라는 숫자는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국회 질서 유지권만 9번 발동.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 또 그 밑에 9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강행 처리한 법안만 무려 99개.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을 쓴 대한민국의 18대 국회. 자, 국회하면 정당 간의 싸움밖에 기억이 안 남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각 정당에 일조하려며 준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333억 900만 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원된 정당 국고 보조금입니다. 이 돈의 거의 대부분은 거대 정당에 지원됐습니다. 기업이 불량품을 만들면 그 불량품을 반품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어떨까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독과점은 과연 불량품이 아닐까요?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쿨가당 1호 법안으로 거대 정당 독과점 폐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쿨가당 제1호 법안 거대 정당 독과점 폐지법. 거대 정당 독과점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와이까. 그 얼마 전에 19대 총선 때 고성덕 전 의원이 그 돈봉투 폭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배우는 또 뭐 중앙당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천 헌금이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중앙당 폐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박연아 씨 생각은 어떠세요? 딱 듣는 느낌이.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뭐 재벌 구조 문제 심각하다 이래서 재벌을 해체하기도 굉장히 힘들듯이 중앙당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게 해체하는 게 쉬운 문제일까요?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저는 중앙당 문제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뇌는 호두알 만하고 몸집은 바위만한 이 공룡에 빗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중앙당들이 정책은 이 호두알만하게만 고민을 하고 이 비대한 몸집으로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중앙당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문제인 거죠. 쉽다. 쉽죠. 역시. 맞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그 김석수 우리 소장님께서는 창조한국당에 계셨죠. 예. 근데 그때 그 국고 보조금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가 의석이 많고 이제 득표율이 높으면 돈을 많이 받아가잖아요. 네. 이번에 아마 대선 때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각각 뭐 한 170억, 150억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당이라는 게 정권 정치를 위해서 모인 사사로운 사람들의 그 사적 집단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가끔 공당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거든요. 네. 세상에 공당은 없습니다. 다 사당입니다. 네. 사사로운 정당인데 거기에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적 기능에 근거해서 국고 보조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앙당 같은 경우가 국고 보조를 해줘도 정당법에 의해서 30% 이상을 정책 개발에 쓰게 돼 있는데 그거 다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예. 그럼 중앙당 뭐예요? 당직자들 월급을 주는데 다 거의 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것도 좀 조사를 해보면 또 수사가 들어가면 아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전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김 소장님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은 모이만 받아먹고 알을 못 낳는 암탉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비유 굉장히 잘 하시네요. 씻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냥 막 나오니까 말이죠. 그렇죠. 때만 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중앙당 폐지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학교 폭력이 문제다 혹은 뭐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다 그러니까 학교가 문제네 학교를 없애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너무 이렇게 좀 앞선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럼 몸을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극단적이네요.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게 이제 중앙당을 없애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나마 정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가능한 건데 근데 아마 취지는 중앙당이 갖고 있는 비대화되어 있는 권력을 좀 약화시키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보는 상명하달식 약간 비민주적인 그걸 좀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죠. 하나 더 나가보죠. 공천권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우리나라 정당의 이렇게 공천은 이 수학으로 치자면 최고도의 고차 방정식인 것 같아요. 최고도의 고차 방정식? 아주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점수를 내는 이 성적표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또 뒤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 힘에 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고 그러니까 거대한 막부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막부 세력을 활용한 또 사기 세력도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실력자가 뒤에서 막후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그러면 이쪽 세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천에 반영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넘겨주면서는 야 얘네들 다 잘라. 얘네들 다음에 내 욕할 애들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네 개혁한다는데 이런 애들은 싹부터 잘라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곽연아 씨를 공천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자한테 잘 보이면 되죠. 실력자한테 잘 보이면 된다. 참 근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전 되게 헷갈리는 문제가요. 정치에 입문을 하는 목적이 국민들한테 이제 잘 보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들어간 건데 왜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쿨가당의 탄생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왔구나. 국가당도 마음에 안 드시면 네. 새끼당을. 새끼당, 섹시 개념당.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쿨가당과 새끼당이 연대하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성능당. 하여튼 뭐 정당 해산 안 되려면은 뭐 현실에서는 2% 이상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네. 뭐 여기서는 몇 프로 시청률 나와야 됩니까? 시청률 그럼 저희 2% 넘어야 되겠네요. 시청률 안 오르면 폐지됩니다, 정당이. 자, 곽현아 씨가 오늘 준비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여기에 나와서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저도 준비를 약간 해봤는데요. 자, 정답을 맞추는 분들께 제가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쿨가당의 양 실장. 너무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입에서 단내 나겠습니다. 네, 양 실장이 선물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네, 선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제가 성단위 홈페이지 그리고 정당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한 질문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당을 가장 많이 창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1번 김영삼, 2번 김대중, 3번 김종필, 4번 이회창, 5번 허경영. 자, 어느 분께서 먼저?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네. 좀 정치적인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의 있게 준비해 오셨는데 틀기만 하면은 네. 실망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허경영 씨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왜요? 분들은 이제 자꾸 하시거나 그리고 너무 연배가 많으셔가지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시기에는 이제 좀 힘든데 네. 이 허경영 씨 같은 경우 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허경영 씨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눈만 바라봐도 병이 났는데. 더 앞으로 창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근데 허경영 씨가 당을 많이 창당했어요. 여러 번. 넘버 3 안에는 들 겁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재수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사수 끝에 이제 집권을 하신 분인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을 굉장히 많이 창당을 하시고 부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역시 굉장히 정답을 제가 좀 허무하도록 쉽게 맞추시네요. 당을 6개나 만드셨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허경영 씨도 당이 5개나 되네요. 네, 진리평화당, 공화당, 민주공화당, 경제공화당, 민주공화당, 어우,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당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해적당 만드신 적 있으시죠? 제안을 했었죠, 페이스북에서. 아, 만들지는 못하셨고, 근데 왜 아직까지. 당 이름이 해적당이에요? 해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적질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건데요. 해적질? 예. 강하다. 온라인에서의 그 무단복제하는 걸 해적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무단복제하게 허용을 해달라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만든 정당인데 이게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인간 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또는 대중교통 수단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료로 하자. 이제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급진적인데요, 또?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대한민국 그 대선 간의 핫 이슈들을 한번. 나 두 번째 질문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있어요.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방송 분량이 안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말 바뀌고 바뀌는 이 수많은 정당 이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무엇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당 이름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답을 맞추면 실망을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똑똑한 척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양보할 테니까 제대로 그래, 한번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을. 이 민주로 하겠습니다. 민주로. 민주. 네. 고재열 기자님 정답. 네, 민주. 죄송합니다. 네. 아니 맞추셨네요, 뭘. 저 이번에 총선 갈 때도 좀 깜짝 놀랐던 게 분명히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나라당이 있어가지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상당히 마케팅을 잘한 거죠. 저 깜짝 놀랐어요. 농촌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먹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당이 이름이 좀 너무 많이 쓰여서 좀 중복되고 좀 이런 게 많은데 그렇다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좀 쿨가당처럼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정당 이름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자기의 현실에 자기의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30대는 이제 집 사야지,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돌보냐 하는 그런 또 아픔이 있고 또 50대는 뭐냐, 이제 나오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인데 30, 40년을 뭐 먹고 사느냐, 나의 인생 이모작을 뭘 하느냐,
각 세대마다 다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촘촘히 대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당들이 많이 나와서 연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 돌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오, 돌발 질문. 위원장님은 지난 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미래기획위원장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럼 본인의 미래는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는지 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권은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미래를 어떻게 기획하시는지.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기획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제2의 핑크빛 미래가. 네, 제가 이제 뭐 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니까 4시간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공부해 오겠습니다. 네. 자연스레 책 홍보되네요. 짜고 한 것 같다. 자, 지금 2012년 이 한국의 대선판은 이렇게 다양해진 국민들을 누가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포용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정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당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당파? 예, 무협지에 나오는 무당파가 아니고 무당파가 아니고 아니면 이 당이 불타는? 없는 아닙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무당파, 그들을 집중 분석한다. 보니까 우리가 무당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존 정당에 있는 후보들나 아니면 기존 정당에 대해서 약간 좀 탈정당화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무당파에 대해서 한번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선은 좀 굉장히 특이한 대선인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당파층 제3 후보에게 이렇게 몰리는 건 사실인데 그 제3 후보에 대한 뭐 충성도라 그럴까요? 지지의 어떤 충성도랄까 강도랄까 이런 부분들은 과거 어느 역대 대선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요. 소위 유동층 내지는 중간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온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정주영, 또 정몽준, 무슨 또 박찬종, 또 문국현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결합을 해가지고 지지를 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정치적 각성을 합니다. 근거를 저는 어디서 보냐면 추석 연휴 전에 왜 다운 계약서 가지고 이틀 연타를 안철수 교수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게 도덕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떠나가야 되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각성을 한 거죠, 이분들이. 우리는 이제부터는 삼토끼 아니다. 우리도 이제 집토끼다. 근데 이제 보면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이미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좋다, 호감이 간다는 거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결혼을 하는 거는 내가 위험도도 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당파가 많아졌지만 어떤 현상도 일어나고 있나 하면 단순히 그런 호감도나 이미지가 버젓이 정치적 능력으로 변절돼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도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결혼 상대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좀 비유 전문가? 비유로 좀 답을 드리면 오늘 캐릭터 잡히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호감을 가는데 결혼 상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엔 저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의 유력 후보들은 상속을 많이 받은 이렇게 후보를 보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상속받은 건 없지만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내가 좀 결혼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선으로 지금 봐서 좀 이렇게 이 정도 안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연아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결혼 상대로 괜찮았어요? 아직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 상대자로 그런 조건으로 뽑는다면 자수성가 스타일과 물려받은 스타일을 뽑는다면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쿨가당은 쿨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 스스로 이렇게 일어난 스타일이라서 저도 이왕이면 좀 한 명은 좀 안정된 상속받은 게 있는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 부모 상속받은 그런 사람이 더 부모가 부재인 게 왔다라고 그런 얘기도 이게 실장님 VCR 준비되어 있습니다. VCR. 이렇게 뜬금없이 와도 되는 거예요? 우리 매니저예요. 그래요? 쿨가당 매니저입니다. 양 실장 잘생겼어요.
양 실장 떨지 말고. 아니 이쁘셔서. 겉어를 때왜 떠신 거예요? 나가야 될 텐데 화면이. 저는 다방 커피가 좋은데요. 곧 준비하도록.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 실장님 그 VCR 하나 준비한 거 계시죠? 예. 한번 좀 틀어주세요. 네, VCR. 정당도 싫다, 정치도 싫다. 당신은 무당파입니까? 직업도 연령도 다른 6명의 무당파. 무당파가 된 이유도 가지각색. 9개의 질문을 통해 분석한 무당파의 유형은? 사실 저희 주변에 그 유치원 애기 엄마들과 그 아기들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이 사실은 관심이 없다고 보시는 게 같아요. 학생들, 20대 학생들. 그냥 선거날은 놀러 가는 날 정도로 생각. 지금 제 주위의 분위기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돼라고 X를 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뽑는다 이런 분위기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국회의원도 있어요, 분명히.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고와 다르게 이 정당이 이런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들 다 같이 그렇게 바보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많나. 그리고 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많나. 내가 뽑아준 사람이 왜 저러지? 네거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의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부모님은 무조건 기호 1번이세요. 맞아. 그러니까 당이 문제가 아니라 기호 1번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번에 이제 서울시장 뽑을 때 아버지가 막 울면 그러니까 거의 막 흥분이 되셔갖고 저희한테 전화한 거예요. 니네 뽑으면 우리나라 이북이 쳐들어와서 망한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희 집에서는 금지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으셨대요. 근데 너무 지금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애들이 없대요. 돈은 있는데 애들은 없대요. 그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들, 딸들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냥 국민이 판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정말 자기 당이 원하는 그 정책이라는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해서 판단은 국민이 하게. 아직도 흔들리는 무당파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저기 고 기자님께서는 그 정치인들 신뢰도와 불신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으시죠? 여기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지난 5년 전 대선과 이번 대선에 수치가 상당히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 저 후보는 너무 약점이 많대더라. 그래서 한 방에 훅 간다. 라고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와 불신도를 조사해 보면 신뢰도가 이제 30% 좀 이상 나오고 불신도가 한 14%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력 대선 주자 이 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신뢰도는 이제 지지도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0% 20%대가 나오는데 불신도도 똑같이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 이명박 후보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많은. 그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저 사람은 안 돼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후보가 3 후보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체적인 우리 대권 주자들에 대한 어떤 정치에 대한 불신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 제 주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법고시 붙고 명문대학 나오고 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땄고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그쪽만 가면 조금 이상해져요. 굉장히 우수한 분이. 어떻게 이상해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잘 하다가 예비군복 딱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 가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 경험 없으세요? 하는 행동 예비군복 입으면 막 얀 얘기 더 하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소변 아무데나 보고. 뭐 행진간에도 뭐 예비군 대용으로 벌려하면 어영부영 가는 그런 거.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밖에서 이렇게 명망성 갖고 있는 분들이 당에 들어가면 망가지는 이유가 밖에 있을 때는 국민만 바라보고 활동을 하면 되는데 당에 들어가면 제일 우선 그 당의 실력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 공천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쉬운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정당 활동을 하다가 이게 좀 민주주의 원칙에 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열받잖아요. 네. 이걸 잘 참아야 됩니다. 이걸 잘 참고 그 당 대표가 시키는 일을 잘 하고 이런 걸 하게. 그러니까 인내심을 많이 기르면 공천을 받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이제 무슨 당 세심파다 뭐다 해가지고 좀 잘난 척 하면은 바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당 밖에서 괜찮았던 사람이 정당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보수의 또는 실력자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의 정당 문화가 그만큼 문제가 많다. 근데 제가 아는 분 국회의원 한 분은 네. 좀 5선 의원인데 네. 지금까지 세심파고 지금까지 소장파인 분도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신 그게 좀 사실은 웃깁니다. 그러니까 5선 의원인데 소장파예요. 국회의장을 할 만한 이제 선수인데 계속 세신을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제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또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제가 곽현아 씨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지금 양 실장한테 빠져들고 있었는데. 네. 스마트폰 살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쓰임새가 편한지. 쓰임새가 편한지. 그리고 그다음 디자인 예쁜지. 디자인 예쁜지. 그렇죠. 지금 쓰임새가 편하고 하다는 거는 거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아야 된다는 그 의미 아니에요,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음원도 있어야 되고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게임기 기능도 해야 되고 애니팡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즉 지금의 경쟁은 한 제품사의 휴대폰의 경쟁이 아니라 아이폰의 생태계 그리고 그 갤럭시폰의 생태계, 이 생태계끼리의 경쟁이에요.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좀 강의병이 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쭉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이렇게 이거 괜찮습니다 하면 그거 살 것 같아. 저희는 그래서 아이폰은 안철수인가 뭐 아니 그렇지 않고 그거 아니죠? 괜찮은 게 다 편집되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생태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도 그러한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큰 정당, 작은 정당, 중간 정당 이렇게 하나의 그 생태계를 이루어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돼야겠구만요. 의원님, 손님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죠? 누구 오셨어요? 누구시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와! 오! 뭐죠? 이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야. 아우, 반갑습니다. 아이고, 진달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저쪽에서. 이거 무슨 소리야? 오, 멋있다. 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다음에는 저도 오토바이 타고 한번 출연하게 해주세요. 저도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저 그런데 이렇게 듬직하고 이렇게 또 예쁜 이름을 가지신 이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새끼녀가 좀 바쁩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좀 먼저 떠나도 되겠습니까? 혹시 철새로 다른 당으로 가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쿨가당 화이팅! 총과 마약을 합쳐 이념을 뛰어넘은 거대 정당을 만들자. 총과 마약 정당이 내건 공약은 타락한 정치인보다 타조의 정치가 낫다. 하원의 3분의 1을 타조로 전격 교체하라. 리셋! 그런가 하면 도널드 덕도 당을 만들었다는데
홀로 꿋꿋하게 10년을 버텨온 원천은 시원한 공짜 맥주. 칼싸움과 의자 싸움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다.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정당. Changing Canada's currency to bubblegum, so it could be inflated or deflated at will. 이상한 정당이 많은 캐나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코뿔소 정당. 황당한 정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자랑하는 폴란드 맥주 정당. 코미디언이 창당한 덴마크의 이색 정당. 의회 입성 후 그간했던 정책은 바로 공원 오리를 위한 빵급식 확대 정책. Y'all look like y'all hungry. Listen, your stomach just growled. Listen, someone's stomach, your child's stomach just growled. Did you hear it? Once again, why? You said it, the rent is too damn high. 뉴욕의 비싼 집세를 잡기 위해 나선 1인 정당. 그간에 세운 공약은 빈민을 줄이자, 집세를 낮추자. 이렇게 황당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거대 정당 국가점을 막을 수 있는 시원한 해법은? 그러니까 우리 고광섭 대표님은 청년당 대표죠. 네. 그리고 우리 진달래 인천시 위원장님은 녹색당.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고광섭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당을 만드셨고 어떻게 활동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청년당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 청년들은 딱 청년 세대만을 위한 정당이다. 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네트워킹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세대가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뭐 등록금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취업을 못하는 우리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한, 그리고 결국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결혼해서도 집을 살 돈이 없고, 이런 문제들 분명히 다 전반적으로 다 네트워킹이 돼 있다. 근데 그중에서 청년 세대가 먼저 일을 풀어나가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정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깨띠는 좀 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선거법이 아닙니까 저것도? 새정치는 굳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동의합니다. 이거를 떼면요, 제가 배에 힘을 좀 더 줘야 돼가지고. 자, 그럼 우리 그 진달래 인천시 위원장, 녹색당은 전 세계가 다 있죠?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어떻습니까? 있는 건 아니고 한 90개국 정도 있습니다. 90개국이요? 예. 90개국은 많이 있네요. 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녹색당의 현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3월에 저희가 창당 대회를 했고 총선에 참가해서 자동으로 그 2%를 얻지 못해서 등록 취소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창당 기한이 있습니다. 이관을 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6개월 안에 창당을 하지 못하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4월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10월 13일 날 재창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천여 명 정도 당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쿨가당이 발의한 1호 법안이 뭔가 하면 거대 독과점 정당 규제법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19대 총선을 해봤을 때 이제 제일 큰 장벽으로 다가왔던 게 조직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더 큰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돈. 정말 돈이 중요하구나. 근데 뭐 선거법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나갈 때는 그 1,5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근데 같이 후보 나왔던 친구들 아직도 이제 빚에 허덕이고 있고 아직도 그거 갚으려고 알바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그 공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가정에 공보지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소수정당은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앞뒷면 한 페이지 내기도 힘들다는 실정이라는 거죠. 저희 그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3억 8천 정도를 목표로 하고 돈을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 자체도 충분히 다 모금을 못한 데다가 2억 2천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한 부당 10원이거든요. 그래서 2,200 가구에 넣어야 되는데 1,500만 가구밖에 못 넣은 거죠. 저도 여기다가 제가 모아놨던 저축 이런 거 이렇게 막 후원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러한 그 군소 정당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거를 바꾸면 되겠다. 이제 굉장히 좀 우리 한번 실용적으로 들어가 보죠. 왜냐하면 어쨌든 90%를 지금 두 개 거대 정당이 잡고 있으니까 이게 국회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장 큰 진입 장벽은 돈일 겁니다. 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기타금 낼 돈조차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후보하고 싶어도 입후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타금 문제라든지 선거운동 비용 이런 부분들을 공공부문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 정말 산뜻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가 있고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를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그 정치적 자유를 극대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말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좀 머슴 역할을 해야죠. 제가 사실은 아까 두 분 들어오실 때 첫인사가 좀 이렇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정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저희 언론이 사실은 그런 주요 정당 위주로 보도를 했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 위주로 보도를 해서 두 당을 소외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정론관에 원외 정당 전용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청년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청년당의 논평이 실려야 되고 그리고 뭐 탈핵이나 그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 여러 정당의 논평을 할 때는 반드시 녹색당의 논평도 같이 실릴 수 있게 이 원외정당 전용 브리핑룸을 설치하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좀 거기다 좀 딴지 하나 좀 걸어볼까요? 그 원외정당 전용 브리핑룸을 만들었는데 기자들이 거기 안 와버리면 어떡합니까? 네, 그냥 바로 옆에다 만들면 됩니다. 원내정당 그 브리핑룸 바로 옆에다 만들어서 딱 설치하겠다. 그러면 간단한 거죠. 오늘 토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 네, 우선 소수 정당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 청년당도 함께 할 테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그 이념과 정책이 분명한 정당들이 그 몸체는 작아도 우리가 함께 그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당하게 거대 정당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치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쿨가당 화이팅! 우리 고 기자님. 네, 쿨가당인데 오늘 쿨한 보수는 제가 한 분 확인했는데 이 까칠한 진보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까칠한 진보까지 채워가지고 쿨가당의 이렇게 면모가 이렇게 좀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대 정당 독과점 폐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다양한 국민의 생각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정당 정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이 이것만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들을 저희가 법안을 받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안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패널들은 깃발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대 정당 독과점 폐지법에 동의한다면 쿨가당에 깃발을 남겨라. 이게 쿨가당이라고 그러는지. 예, 김종배입니다. 저한테는 아무 반응도 없으시더니. 너무 잘생기셨어요. 사교육 전면금지 법안을 사교육 전면금지 뭐고 봐요? 아니, 사교육을 왜 규제를 해요? Asian #1 TVN